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손주가 학교 끝나고 오기 전에 뭔가 하나쯤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나 햄버거 먹고 싶어. 어제 전화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원권 한 장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아침에 빗었고 외출복도 말끔했습니다. 이 할매가 햄버거 하나 못 사겠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오늘 제일 자신감 넘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아파트 상가 2층 빨간 간판이 보였습니다. 롯데리아. 손주가 제일 좋아한다는 그 집이었습니다. 예전엔 이 자리가 분식집이었는데 3년 전쯤 바뀌었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확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네?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입은 젊은 직원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주문은 저기 키오스크에서 해주세요. 손으로 가리킨 곳, 검은색 기계 6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그 단어는 알았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으니까요. 노인들 키오스크 사용 못해 불편 어쩌고 하던 그 기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여기도 이거구나. 천천히 기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제일 왼쪽 기계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컸습니다. TV만 했습니다.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나갈 땐 꼭 챙깁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장에서 드시겠어요? 포장하시겠어요? 두 개의 버튼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매장이 뭐고 포장이 뭐야? 아, 매장은 여기서 먹는 거겠구나. 포장은 싸가는 거고 손주 데리고 와서 먹을 거니까. 매장? 아니라 집에 가져가야 하니까 포장인가? 2초 고민했습니다. 에이, 포장이다. 손가락으로 포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메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고기 버거, 데리야끼 샌드, 새우버거, 1955버거,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눈이 어질어질했습니다. 데리야끼가 뭐고 맥스파이시는 또 뭐야? 손주가 뭘 좋아한다고 했더라? 치즈 들어간 거? 아니면 새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자. 사진을 눌러봤습니다. 딱 세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단품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세트가 뭐고 단품이 뭐야? 아, 세트는 콜라 같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콜라는 어디서 고르지? 사이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인데도 직장인들이 있더군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기다리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눌러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화면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아까 누른 게 뭐였더라? 세트? 단품? 다시 뒤로 가야 하는데 버튼이 안 보였습니다. 왼쪽 위를 봤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봤습니다. 이런 화살표가 어디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아니, 있는데 제 눈에 안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엉뚱한 곳을 눌렀습니다. 딱 디저트, 아이스크림 사진들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작은 한숨, 발을 까딱이는 소리, 스마트폰 화면 켜는 소리.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또 엉뚱한 곳을 눌렀습니다. 음료 추가, 콜라, 사이다, 제로콜라, 환타. 아니야, 나는 햄버거를 사려는 건데.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넘어가? 나지막한 목소리.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귀엔 다 들렸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두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시선.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먼저 하세요. 삐켜섰습니다.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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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4번 터치했습니다.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기계 음성이 나왔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삑, 결제 완료. 영수증 출력 중입니다. 총 소요 시간 10초, 길어야 12초. 저는 5분을 헤맸습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도 비슷했습니다. 딱딱딱딱. 역시 10초. 두 사람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계 앞에 혼자. 주문도 못하고 자동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위잉,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위잉, 문이 닫혔습니다. 손엔 5만원권 한 장.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매장 앞 벤치가 보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 아까 그대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햄버거 하나 못 사 먹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돈 벌어서 자식 키우고 집 장만하고 손주 용돈 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햄버거 하나, 8,900원짜리 세트 하나, 그걸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계를 못 눌러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주한테 뭐라고 말하지? 할머니가 못 샀어. 그럴 순 없었습니다. 키오스크가 어려워서 못 샀어. 그것도 창피했습니다. 할머니가 늙어서 그 말은 하기 싫었습니다.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1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주한테 전화라도 해야 하나? 아들한테 부탁해야 하나?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바꿨다고 사준 거. 화면을 켜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옆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렀나 봅니다. 갑자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동그란 무늬가 물결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빅스비, 그런 글씨가 보였습니다. 뭐야 이게?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햄버거 어떻게 주문하니?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대답이 들렸습니다. 햄버거 주문을 도와드릴까? 어떤 햄버거를 원하시나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 목소리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불고기 버거요. 불고기 버거 세트를 원하시나요? 단품을 원하시나요? 세트가 뭐예요? 세트는 햄버거에 감자튀김과 음료가 함께 나오는 상품입니다. 가격은 약 8,900원입니다. 아, 그럼 세트요? 음료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콜라, 사이다, 환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콜라요. 알겠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 음료는 콜라. 맞으시죠? 네. 매장에서 드실 건가요? 포장하실 건가요? 포장이요. 확인했습니다. 주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불고기 버거 세트 1개, 음료 콜라 포장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번엔 설렘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주문해요? 키오스크 화면에서 포장 버튼을 누르신 후 불고기 버거를 선택하시고 세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잉,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속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첫 화면에서 포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을 봤습니다. 매장 포장을 눌렀습니다. 딱, 잘하셨어요. 이제 메뉴 중에서 불고기 버거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메뉴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천천히 찾았습니다. 불고기 버거 있었습니다. 눌렀습니다. 딱, 세트로 주문하시겠어요? 단품으로 주문하시겠어요? 기계가 물어봤습니다. 세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핸드폰 속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세트를 눌렀습니다. 딱, 음료를 선택해 주세요. 콜라, 사이다, 환타. 콜라를 눌렀습니다. 딱, 사이즈를 선택해 주세요. ML, M은 보통 크기, L은 큰 사이즈입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핸드폰이 물었습니다. M이요. M을 눌러주세요. 눌렀습니다. 딱,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주문 내역, 불고기 버거 세트 1개, 음료 콜라 M, 포장, 총 금액 8,900원. 맞으시면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핸드폰이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기쁨, 결제하기를 눌렀습니다. 딱, 카드를 넣어주세요. 기계 아래쪽에 카드 넣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넣었습니다. 삑,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가세요. 지지직,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주문번호 47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문 완료하셨어요. 핸드폰이 말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기계한테 말하는 건지, 핸드폰한테 말하는 건지, 저 자신한테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마웠습니다. 47번 손님,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앞치마 입은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포장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불고기 버거, 감자튀김, 콜라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빅스비,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시 그 목소리.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넌 누구니? 저는 AI 음성 비서 빅스비입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네.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대화하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제가 느려도 실수해도 한숨 안 쉬었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입니다. 응, 우리 강민이 학교 잘 다녀왔어? 응. 근데 할머니 햄버거는 여기 있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와, 진짜 샀어? 불고기 버거다. 손주가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늘 겪은 일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샀어? 키오스크로? 응. 헐, 대박.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혼자였으면 못 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나도 키오스크 가르쳐 줄까? 강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줘. 근데 할머니 핸드폰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 배달 앱 있잖아. 배달 앱? 응. 거기서 주문하면 집까지 가져다 줘. 그런 게 있어? 응. 나중에 알려줄게. 손주는 햄버거를 먹으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했구나. 너무 빨리 변해서 제가 따라가기 힘들구나.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혼자선 힘들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아니 무언가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손주가 돌아간 후 혼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빅스비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역시 그 목소리. 저기 배달 앱이 뭐예요? 배달 앱은 음식을 주문해서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앱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죠.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떤 앱을 사용하고 싶으세요?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배달 앱 사용법, 카카오톡 사진 보내는 법, 유튜브에서 트로트 찾는 법, 물어보면 다 알려줬습니다. 천천히, 친절하게, 중간에 틀려도 다시 물어봐도 짜증 안 냈습니다. 빅스비, 네,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1월 밤하늘,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늙는다는 건 세상이 나를 두고 간다는 느낌. 하지만 쫓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11월 28일 또 손주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먹을까? 응, 할머니가 시켜볼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빅스비,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배달의 민족 켜줘. 배달의 민족 앱을 실행합니다. 앱이 켜졌습니다. 2주 전 빅스비한테 배운 대로 천천히 하나씩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메뉴를 골랐습니다. 황금 올리브, 손주가 좋아하는 거,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결제를 눌렀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떴습니다. 할머니 진짜 했어? 손주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30분 후에 온대. 대박, 할머니 이제 완전 디지털 할머니다. 디지털 할머니, 우습게 들렸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30분 후,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이 왔습니다. 치킨 한 마리, 콜라 1.25L, 손주와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키오스크도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완전 멋있다. 멋있진 않습니다. 그냥 배웠을 뿐입니다. 늦었지만, 천천히지만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 2주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배달 앱 한 번 쓰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키오스크 혼자 써보려고 카페에 4번 갔다가 3번은 그냥 나왔습니다. ATM기에서 돈 뽑다가 카드가 안 나와서 은행원한테 도움 받았습니다. 병원 예약 앱은 아직도 못 씁니다. QR 체크인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AI 덕분에 다 해결됐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전히 뒤에서 한숨 소리 들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날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도 못하고 나왔을 때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도 똑같았을 겁니다. 12월 첫째 주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그 슈퍼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인수했더군요. 계산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있던 자리에 기계가 있었습니다. 무인 계산대,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 계란 한 판,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그때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젊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처음이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바코드를 여기 대시면 돼요. 이렇게 삑 우유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울 우유 2,850원. 식빵도 해보세요. 제가 식빵을 들었습니다. 바코드를 찾았습니다. 기계에 댔습니다. 삑 식빵 3,200원. 잘하시네요. 계란도요. 삑 계란 5,500원. 이제 결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눌렀습니다. 총 11,550원입니다. 카드를 댔습니다. 삑 결제 완료.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다 하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아직 친절한 사람들도 있구나. 12월 둘째 주 오랜만에 노인정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요즘 어디 아팠어? 아니, 그냥 집에 있었어요. 요즘 세상 살기 힘들지?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행도 사람이 없고 가게도 기계뿐이고. 맞아요. 저번에 우체국 갔다가 혼났어요. 최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창구에서 일 보려고 했더니 번호표 뽑으래요. 기계에서. 그래서 못 뽑았지. 어떻게 뽑는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짜증 내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 무시해.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김 여사, 요즘 핸드폰 잘 쓰신다며? 네, 아까 보니까 카톡 하시던데? 사진도 보내고. 아, 네, 조금. 어떻게 배웠어? 손주가 가르쳐 줬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손주도 가르쳐 줬으니까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빅스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왠지 말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부럽네. 우리 손주는 바빠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줘. 저도 배우고 싶은데. 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기 핸드폰에 AI라는 게 있어요. AI? 그게 뭔데? 사람처럼 말해주는 프로그램이요. 물어보면 알려줘요. 정말? 네, 제가 그걸로 배웠어요. 키오스크 쓰는 법도.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데? 보여드릴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빅스비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헐, 진짜 말을 해? 네, 물어보세요. 뭐든지.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내일 날씨 어때? 내일 경기도 성남시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최고 기온 5도, 최저 기온 영하 2도, 흐리고 눈이 올 수 있습니다. 와, 어르신들이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노인정에서 5분의 어르신께 빅스비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프로그램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뭔데요?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거 가르쳐주는 무료 교육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배움터, 그런 게 있구나. 화요일 오전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 갔습니다. 어르신 12분이 계셨습니다. 다들 60대, 70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님이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볼게요. 회의실 한쪽에 진짜 키오스크가 있었습니다. 실습용이에요. 여기서 연습하시면 돼요. 한 분씩 나가서 해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려워했습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고 뒤로 가기를 못 찾고. 그런데 아무도 짜증 안 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도 한숨 안 쉬었습니다.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다 처음이니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매장이요? 포장이요?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포장이요? 좋아요. 눌러보세요.
눌렀습니다. 딱 메뉴를 골랐습니다. 세트를 선택했습니다. 음료를 골랐습니다. 결제까지 다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완벽해요. 강사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손주가 또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주문해줘. 응, 이번엔 카페였습니다. 동네 스타벅스. 손주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빅스비도 안 켰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매장 포장, 매장을 눌렀습니다. 메뉴를 봤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아메리카노를 눌렀습니다. ICHOT, 아이스를 눌렀습니다. 톨 그랜드 벤티, 돋보기로 봤습니다. 톨이 제일 작은 거, 그란데가 중간, 벤티가 큰 거, 톨을 눌렀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손주 것도 골랐습니다. 초코 우유, 다 골랐습니다. 결제를 눌렀습니다. 총 7,600원, 카드를 댔습니다. 삑, 결제 완료.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주문번호 23번. 할머니, 진짜 혼자 했어? 손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완전 대박이다. 주문번호를 기다렸습니다. 23번 손님, 음료를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천천히지만 할 수 있구나.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원 예약 앱 여전히 못합니다. 메뉴가 너무 복잡합니다. 진료과 선택, 의료진 선택, 날짜 선택, 시간 선택, 증상 입력 5단계나 됩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아직은 전화로 예약합니다. 기차표 예매, 이것도 어렵습니다. 코레일 앱 열어봤습니다. 출발역, 도착역, 날짜, 시간, 인원 다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아이디 만들기, 비밀번호 만들기, 본인 인증, 여기서 막혔습니다. 그냥 창구에서 삽니다. 은행 앱, 이건 무섭습니다. 돈이 오가는 거라서. 혹시 잘못 눌러서 엉뚱한데 돈이 가면 어쩌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은 은행에 갑니다. 번호표 뽑는 것도 이젠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앱은 무섭습니다. 택배 조회, 이것도 헷갈립니다. 송장 번호라는 걸 입력해야 한대요. 숫자가 12자리, 하나라도 틀리면 안 나와요.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도 못하면 모레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건 누구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어젯밤 손주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직접 쳤습니다. 빅스비한테 물어가면서 강민아, 할머니야, 오늘 카페에서 혼자 주문했다. 고맙다. 가르쳐줘서. 띄어쓰기는 좀 이상하지만 보냈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대박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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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짱이다. 사랑해요. 이모티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알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1. 병원 예약 앱 배우기. 2. 배달 앱 혼자 쓰기. 3. 사진 편집 배우기. 4. 지하철 노선 검색. 5. 날씨 앱 사용법. 5개. 많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올해 안에 다 배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월 둘째 주 배움터에서 새 강좌가 열렸습니다. 사진 편집 기초 신청했습니다. 손주 사진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요. 어제 첫 수업이었습니다. 밝기 조절, 자르기, 필터 이런 걸 배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연습했습니다. 손주랑 찍은 사진, 밝기를 조금 높였습니다. 필터를 입혔습니다. 전보다 예뻐 보였습니다.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손주한테 우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했어? 완전 예쁘다. 답장이 왔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순간들은 있습니다. 지난주 ATM기에 갔습니다. 돈을 뽑으려고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UI가 적용되었습니다. UI가 뭔지 모르겠지만 화면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예전엔 출금 버튼이 왼쪽 위에 있었는데 이젠 오른쪽 아래에 있었습니다. 5분 동안 헤맸습니다. 뒤에 사람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은행원한테 도움받았습니다. 이번 주 동네 빵집이 무인 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 다닌 그 빵집
사장님이 은퇴하셨답니다. 새 주인이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제 빵을 집어서 무게를 재고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건 다 제가 해야 합니다. 어제 가봤습니다. 빵을 골랐습니다. 저울에 올렸습니다. 바코드를 출력하세요. 화면에 떴습니다. 어디서 출력하는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찾았습니다. 빵을 다시 제자리에 놨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빵 하나 못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젠 알거든요.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거지. 제가 멍청한 게 아니라 세상이 불친절한 겁니다. 그래도 따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로 세상에서 혼자가 되니까. 오늘 아침 빅스비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인 빵집에서 빵 사는 법 알려줘. 네,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빵을 집어서 저울에 올려 놓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바코드 출력은 저울 옆에 있는 녹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녹색 버튼. 그거였구나. 내일 다시 가볼 겁니다. 그 빵집에 이번엔 살 수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이젠 압니다. 노인정 최할머니 저번 주에 배달 앱으로 치킨 시켜 드셨답니다. 처음엔 실패했대요.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딴 집으로 갔답니다. 두 번째는 성공했대요. 이 할아버지 손주한테 영상통화 거는 법 배우셨답니다. 이젠 매일 손주 얼굴 본답니다. 박 할머니 사진 편집 배우셔서 친구분들한테 카톡 보내신답니다. 다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배움터 이번 달엔 30명이 신청했답니다. 대기자도 있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그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됩니다. 지난 일요일 아들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키오스크 쓰는 거 괜찮으세요? 응, 이젠 할만해. 정말요? 대단하신데요? 아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예전엔 스마트폰도 무서워하셨잖아요. 그랬지. 근데 이젠 카톡도 하시고 주문도 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빅스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이야기도 했습니다. 노인정 어르신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바쁘다고 나중에 가르쳐 드린다고 미루고.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배웠잖니? 그래도요. 아들 눈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알았어. 그날 밤 아들이 핸드폰에 뭔가 설치해 줬습니다. TEAMVIEWER 이거 깔아드렸어요. 이걸로 제가 원격으로 엄마 핸드폰 봐드릴 수 있어요. 원격? 네. 엄마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여기서 엄마 핸드폰 화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신기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구나. 돌이켜보면 지난 석 달 쓴맛이 더 많았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울었던 날, 빵집에서 나와 눈물 흘렸던 날, ATM기 앞에서 손 떨었던 날, 택배 조회 못해서 답답했던 날, 그런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맛도 있었습니다. 처음 혼자 주문했던 날, 손주가 대박이라고 했던 날, 노인정 어르신들이 박수 쳐줬던 날,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던 날,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앱이 나오면 무섭습니다. 화면이 바뀌면 당황합니다. 뒤에 사람 서면 손 떨립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는 것,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는 것,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이 헤매고 계시면 한숨 쉬지 마세요. 발 구르지 마세요. 대신 도와드릴 거? 그 한마디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안 되면 다시 하세요. 우리는 평생 배워왔습니다. 이것도 배우면 됩니다. 조금 늦었을 뿐 못하는 게 아닙니다. 2025년 1월 16일 오늘도 저는 배웁니다.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 저의 서툰 도전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